자, 그러면은 이제 거시경제 얘기해서 또 한국 증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한국 증시에 처음 불어온 88 봄바람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때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네네. 예, 그때 성동일이 그런 대사를 합니다. 네. 강아지도 뭐 주식을 물어가는 세상이다. 그때 예. 88년도예요? 예. 아, 그러니까 네네. 뭐 다 오르니까. 그때도 네. 이 주식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냥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처음 대세 상승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네네.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이에요. 아.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85년에서 90년, 그다음에 네. 2003년에서 2007년, 네네. 그다음은 지금이죠. 지금 좋잖아요. 3천.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더 앞으로 더 아니 올라간다. 그 사이클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요? 3천 예. 갔는데도 이거는 그 사이클 반영이 안 된 3천. 봄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제 봄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예. 낙관적으로 왜냐하면 네. 이 사이클은 네. 제가 분석한 바로는 반드시 오는 사이클이거든요. 대신에 이게 뭐 2022년에 오냐, 네. 2023년에 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개인 투자자가 진짜 유리한 게 기관 네네.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민감하잖아요. 네네. 수익률이 안 좋으면 펀드맨이 잘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는 수익률이 안 좋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오래 투자할 수가 있고. 기관 투자는 오래 투자 못 하죠. 네. 그럼 만약에 이 경기 사이클이 반드시 오는 미래라면 네. 내가 2021년이죠 지금? 네. 1년 투자했어요. 근데 네. 안 왔어요. 네네. 그럼 2022년도까지 기다려볼까? 2022도 안 왔어요. 네네. 그럼 2023년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네. 그러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굉장히 개인 투자에 유리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88년대 물론 제가 그때 주식 하지 않았지만 네. 그때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이제 1000포인트 찍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또 엄청 행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시가 경기 사이클을 탑니다. 그 뒤로 IMF 있었잖아요. IMF 97년, 그렇죠. 98년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른 거기 때문에 작년이 그 네. IMF 때보다 네. PBR이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3월 10일. 오늘이 되게 역사적인 날인 그 코로나 게 제일 터졌을 때 3월 때. 19일. 아, 3월 19일이 딱 지금 방송 녹화에 1년 전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때가 IMF보다 PBR이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네, 그쵸. 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 네, 저는 1,700포인트부터 네. 현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증시가 원래 2,000 넘었었잖아요. 2,000 넘었다가 1,700까지 떨어졌을 때 네. 현금 비중이 0이었어요. 0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주식을 사신 거예요? 네, 1,700은 무조건 싸다. 네. 네, 그거 다 담았어요. 그러면 혹시 빚져서도 투자하셨나요? 아니 빚져서는 안 해요. 그러면 네. 아무튼 이렇게 떨어질 때 현금을 다 주식을 사셔서 네. 0이 됐는데 더 떨어졌잖아요. 네, 1,400까지 갔죠. 그러면 좀 힘드셨겠네요. 좀 힘들었죠. 네. 많이 좀, 힘드셨겠네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때 손실 좀 많이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 났어요? 지금 진행자님이 이제 네. 3월에 제가 6천을 이제 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올해 6천 그때는 똑같이 6천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천만 원. 네. 그러면 이거 존버했죠, 존버. 근데 그게 네. 그럼 마이너스 6천만 원 가셨는데 네. 이게 다시 올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증시가 3천이 당연히 올랐죠. 네. 혹시 손절하셨을까 봐. 손절은 절대. 그때 손절 안 하셨죠? 당연하죠. 저는 그때 아. 증시가 1,450까지인가 빠졌었잖아요. 네. 1,100이 가도 손절 안 한다. 그 절대 손절 안 한다. 야, 이게 확실히 이게 돈 빌려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반대매매 당하고 반대매매 절대 안 당하고 되죠. 하니까. 아니 제가 네. 알기로는 모 슈퍼개미 몇 분도 예. 진짜 100억 이상 굴리시는 분들도 예. 그때 돈 빌려서 했다가 반대매매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100억 이상 있으신 분이 왜 또 돈 빌려서 하더라고요. 그 진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돈 빌려서는 안 하셨군요. 저는 지금까지 네. 레버리지 쓴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예. 빌려서는 안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갑자기 시장이 또 급락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시황이라는 게 네. 그 증권사에서도 50명, 100명 그 리서치 네네. 팀이 달라붙어도 못 맞추는 게 시황이거든요. 그쵸, 못 맞추죠. 작년에 1,450 왔을 때 네. S증권사에서 네네. 이게 1,100포인트 온다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까지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1,400에서 올라갔을 때 네네. 1,700도 비싸다 그랬고요. 네네. 2,000포인트도 비싸다. 근데 결국 3천 갔죠. 그러니까 못 맞춘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맞출 수 네.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범한 저 같은 평범한 일반 투자자는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이 시황 분석에 네. 엄청 시간을 네. 할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황 분석보다 종목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기업 분석을 먼저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만. 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황 분석이 돼야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그런 악재나 호재의 시황 분석하지 말고 그 진짜 종목 하나만 깊게 파야 된다. 하나만 깊게 파면 안 되죠 또. 이제 종목 여러 개를 또 깊게 예, 파야 여러 개를 깊게 파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내가 아무리 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도 네.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럼 종목 몇 개 정도로 하시나요? 지금은 한 20개, 30개 합니다. 20개 정도 갖고 네, 계세요? 근데 그게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네. 그거보다 훨씬 늘어나고 어떨 때는 그거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이게 또 추가 매수도 하시고 추가 매수도 하고요. 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아, 그냥 주식을 좀 더 내가 분석한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나도 분명히 싸게 샀는데 네. 증시 때문에 폭락하면 더 떨어지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예측하고 사진 않아. 그냥 종목만 네. 봐서 아 이거 저평가다. 아. 해서 샀는데 증시가 폭락하면 또 떨어져요. 네. 그건 또 사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다시 좀 이거 업종을 좀 볼게요. 네. 지금 현재 건강 그리고 미용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건강과 미용의 시대 대응 방안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과 미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네네. 고령화 때문이죠. 아, 네네. 고령화는 반드시 오는 미래고요. 그쵸. 만약에 뭐 애를 갑자기 많이 낳거나 네네. 어른들이 갑자기 회춘하지 않는 이상은 네. 반드시 오는 미래라는 오,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네. 반드시 오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야 주가 하락을 해도 사서 네. 모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니 네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주가가 하락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뭘까요? 뭡니까? 하락한 주가가 네.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네. 확신이 없으면 이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것도 네. 짜증나고. 그쵸. 네, 손실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1억인데 옆으로 가면 화나죠. 예를 들면 네. 내가 산 종목이 네. 분석을 했는데 네. 수주 공시나 뭐 이런 거 네. 확인해 보니까 네네. 매출액이 2배, 3배 앞으로 는대요. 네. 확실해요, 이거는. 네. 근데 주가가 지수 폭락하면서 계속 빠져요. 그럼 내가 사고도 마이너스 10%, 20%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주가가 하락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 네, 그쵸. 왜냐하면 아니 매출이 앞으로 네. 3배, 5배가 올라가는데 네. 주식이 안 올라가고 버티겠느냐. 네.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포를 느끼는 거는 분석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네. 분석이 안 됐고, 그러니까 애당초 손절할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를 할 입장에서는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다시 좀 물어볼 텐데 건강 미용 시대에 아, 이거 예. 주식 투자해야 됩니까? 건강과 미용 관련주에? 건강과 미용의 네. 산업을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성장성. 아, 네네. 왜냐면 고령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산업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네. 예. 아, 그 오스테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수익 많이 임플란트, 보셨잖아요. 건강, 예, 네. 의료기기 아.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 네. 예. 그래서 또 그 오스테 제가 임플란트. 네. 그 의료기기 종목 하나 산 게 있는데 네네. 그거는 지금 한 8개월이 넘었는데 아, 네네. 아직도 수익률 0%예요. 아, 그래요?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버틸 수 있는 자기만의 아. 그 확신 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수익이 안 나고 0이다도 괜찮은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지 제가 않- 판단을 해보니까 네. 작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안 나왔어요. 네.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주가는 안 빠져요. 네네. 예, 안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건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못 나온 거다. 아.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건강과 미용의 시대에 맞춰서 또 작가님이 오스테 임플란트로 또 100% 넘는 수익률을 현재 뭐 보고 계시고요. 아, 자, 그리고 변동성을 우리가 왜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봐야 되는지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동성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네. 그거는 맞출 수가 없는 분야이고 네.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살 수 있는 네. 뭐 기회가 있는 거죠. 네네. 네, 변동성이 만약에 없고 일자로 만약 올라간다고 치면 네. 아무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아, 그쵸. 예, 그냥 올라갈 때 추격 매수밖에 할 수 예 없으니까. 추격 매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도 없거니와 만약에 네네. 있다고 가정을 해도 아, 그러면 뭐 다 싸게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네. 이거는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롤렉스 네. 시계를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네. 뭐 정가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네. 아 내가 이 시계를 보면서 만족감이 들면 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주식은 아 내가 삼성전자 주주다. 그리고 삼성전자 엄청 비싸게 사요. 예를 네네. 들면. 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만족감이 없거든요. 아, 그쵸.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식은 결국 유통업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유통업자들이 다 같은 물건인데도 네. 싸게 사서 네. 비싸게 더 팔잖아요. 네네. 넘기잖아. 네.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게 변동성이 떨어져도 싸지니까 가격을 싸게 사면 되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면 네.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잡주 막 상장 폐지되는 거 싸게 사면 그냥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잡주는 싸게 산다는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아, 그냥 이제 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량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네, 대형주는 우량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네. 근데 대형주라서 우량하다기보다는 네. 실적이 좋으면 우량한 거죠. 소형주라도.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실적 저는 전 종목을 다 분석을 하거든요. 네. 전 종목을 다 분석을 하다 보면
대형주는 성장률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소형주에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대형주 물론 뭐 작년 대형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대형주만 우량하다 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 대신에 또 그 문제가 있어요. 네네. 일반인들은 네. 소형주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잘 네. 모르니까. 잘 모르고 이게 직장 네. 다니면서 이거 언제 다 분석을 하고 있냐.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대형주 안전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슈퍼개미들 뭐 박영욱 네. 씨나 이런 분들 네네. 보시면 네네. 대부분 다 소형주로 벌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다 네. 소형주. 시가총액 1,000억 네. 미만 1,000억. 성천리 자전거 뭐 이런 거. 예, 이런 네. 게 이제 1조. 네, 그리고 김봉수 맞아요. 교수님 보면 네. FNF도 시가총액 1,000억이었는데 아, 네. 지금 1조가 넘나? 예, 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하셨거든요. 소형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네네. 아 이게 소형주를 잘 발굴해야겠다. 아. 왜냐하면 대형주를 사다 보면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성장을 계속 하지 못하니까. 뭐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또 얘기를 좀 해보실 텐데요. 부동산보다 건설사 주식이 더 많이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확장성 때문이죠. 만약에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네네. 100억이라고 치면 네네. 100배 오르면 얼마죠? 100억에 100배요? 예. 100억에 100배면은 뭐 1조죠? 예. 근데 부동산이 네. 1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네. 강남에 아무리 한강 보여도 한강뷰라도 1조 아파트는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주식은 오버슈팅이 되면서 네. 뭐 10배 이상도 가거든요. 네. 건설사 주식도. 네. 이제 부동산이 건설 사이클에 오면. 네. 네. 그래서 당연히 확장성 때문에 주식이 훨씬 당연히 부동산보다 많이 오르죠. 아,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100억짜리 그 한강 보이는 뷰 100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채 사면 또 되지 않을까요? 여러 채 사면은 네. 이게 만약 100억짜리 열 채 사면은 1,000억이잖아요. 네. 1,000억인데 그거 한 두세 배 오르면 그래도 뭐 2,000억, 3,000억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100억 부동산 100억 이상 사시는 분들은 수익률 때문에 사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 절대 금액 네.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월세 나오는 것도 크겠고 그런 거 보시고 사시는 거지. 뭐 10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수익률을 뭐 30% 이상 올리겠다. 아, 이런 분들은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주식은 주가라는 거 뭐 건설주 주가가 30% 오르는 거는 뭐 태반이 있거든요. 네네. 예. 뭐 그런 거죠. 예. 아무튼 뭐 부동산을 사는 것보단 건설사 주식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우리가 궁금증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이 더 올랐습니까? 아니면 주식이 더 올랐습니까? 당연히 주식이 올랐죠.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이거를 비교해 보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간을 갖고 있는 국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돈이 많으면 주식이 훨씬 낫네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네네. 증시는 계속 오르는데 네네. 선수는 계속 교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없어지는 회사가 많잖아요. 네, 전체 증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지만 예, 또 주식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네네. 제일 위에서 사버리면은 아니 내가 어떤 네네. 종목을 10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빠지더라. 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주식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당연히 주식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40년 동안 오르는데 그렇죠. 이게 망하는 기업 잘못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예, 20년, 30년 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와 네네.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는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졌죠. 완전 다르죠. 완전 바뀌었죠. 예. 네. 삼성전자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고 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삼성전자 장기 내가 만약에 20년 전에 네.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반도체 사업이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확고한 지휘력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하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 반도체 전자 사업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업입니다. 네, 네.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저 같은 경우 저라면 네. LG 생활건강을 샀겠죠. 그러니까 뭔가 네.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샀겠죠. 장기 투자를 하면. 필수 소비재 이런 네. 것도 좋죠.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에서 1등을 하면 네네.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이 인플레이션 주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코카콜라도 같은 판매를 하더라도 가격이 3,000원, 4,000원, 5,000원 올라가면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매출이 올라가니까. 네,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네.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는 게 저는 네네. 앞으로 30년 전에 코카콜라는 무엇이 될까?
네, 그걸 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저는 잘하면 생수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예.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2021년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추천주 딱 하나만 좀 제시를 해주세요. 생수 얘기하고 다른 걸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러면 두 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생수는 네. 제가 네. 분석을 해보니까 뭐 농심에서도 만들고 오리온에서도 아. 생수를 판매를 하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매출 비중이 아직 그리 높지가 않아요. 아 네네. 매출 비중이 높아야 이게 생수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매출 비중이 뭐 5% 미만이게 돼버리면 아, 네네. 뭐 생수가 아무리 연평균 성장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뭐 농심에 라면이 덜 팔리거나 이러면 주가는 못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튼 생수에는 관심이 많다. 아. 예, 그거고요. 제가 올해부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추천주.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부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업계. 예, 조선업.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2차 전지였고요. 아 네네. 네, 2차 전지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올랐죠 2차전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요즘 좀 증시가 뭐 폭스바겐 이슈도 있고 해서 네네.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조정은 분명히 어떤 2차 전지 관련 종목에게는 매수 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는 이제 성장 네. 산업이잖아요. 네. 연평균 30%씩 5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음. 연평균 30%씩 5년 동안 성장하는 기업이 별로 산업이 별로 없어요. 네. 2차 전지 능가하는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산업은 성장하는데 이미 네. PER은 30배 이상 막 다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성장하는 산업은 부침이 있습니다. 네네. 경쟁자가 나타나고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지금은 뭐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언제 중국한테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대신에 그건 있어요. 걔네 업체들한테 네. 청바지를 파는 회사가 있어요. 금강을 파는 회사한테 청바지를 파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회사들은 실적은 반드시 그러니까 산업이 아. 성장하면 실적은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삼성 네. SDI가 뭐 죽을 쓰든 LG화학이 죽을 쓰든 청바지는 사야 되니까. 예, 청바지 사야 되니까. 그럼 네. 그 밸류 체인에서 실적이 네. 좋아지는 종목을 찾으면 네네. 지금 같은 뭐 폭스바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네. PR이 좀 낮다면 아. 그러니까 보통 제 생각엔 2차 전지 장비 PR은요 네. 20배를 받는 게 충분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20배가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근데 사람들이 의아하죠. 야, 2차 전지인데 어떻게 PR이 20배가 안 돼?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삼성 SDI 밸류 체인 관련해서는 삼성 네. SDI가 작년에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네네. LG화학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삼성 SDI는 투자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밸류 체인 애들은 네네.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네. LG화학 밸류 체인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해 만약에 2차 전지를 보신다면 네네. 삼성 SDI 관련된 밸류 체인의 확실한 종목 오. 예, 그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선업 말씀. 아 조선업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좀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졌고 네. 올해는 또 조선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네. 저는 사실 조선주를 한 2022년 그때부터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아. 예, 최근에 네. 조선 3사 수주를 보니까 네 많이 올라갔죠. 엄청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이거 잘하면은 사이클이 앞당겨질 수 있겠는데? 아. 그래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봤죠. 네. 근데 이번 조선 사이클은 과거랑은 좀 많이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과거에는 그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비롯된 석탄 사이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석탄이 아니라 LNG, LPG 사이클이란 말이죠. 아 그래요. 예,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네네. 근데 그 전 10년 동안 조선이 불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조선 그 회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근데 안 망한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중소형 조선사 중에. 네네. 근데 걔네들이 과연 이 10년 동안 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바쁜데 네. 어려운데 업황이 네네. 과연 LNG, LPG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아. 연구를 할 수 있었을까? 네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연구를 했던 기업한테는 엄청난 독식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형 선박 쪽은 현대중공업이 아. 제일 근데 상장되면 살려고요. 아 그래요.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예. 현대중공업 지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주도 네.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아마 이제 현대중공업이 빠져나올 거예요. 아, 근데 그쵸. 빠져나오면 이제 그때 아마 저는 뭐 주가 상관없이 조금씩 사보려고요. 그 현대중공업. 아. 근데 상장이 되면.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소형 선박종은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탑픽이지 않을까. 그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뭐 같은 다 계열사니까. 계열사죠. 예. 네, 한국조선해양도. 그래서 제가 그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은 2월 1일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사고 주가가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 진짜 바닥에서 잡으셨네요. 아니 진짜 바닥은 작년 10월이었어요. 아, 네. 네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바닥은
에서 못 사요. 그쵸. 왜냐하면 네. 그게 왜냐하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닥인지 네네. 아닌지. 네네.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수주가 제일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가 바닥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새 저도 주식을 사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물량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폭락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제가 2021, 2020 추천주인가? 네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네네. 이게 단기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폭락하기를 좀 기도를 했다가 네. 주가 좀 폭락하면 이제 직장인분들은 네. 계속 사서 모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지 말고 좀 떨어지면 아니죠. 조정받을 때 사라. 아니 그건 또 타이밍을 노리는 거잖아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들어가서 아, 주가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적금식으로. 다음 날 적금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기 사이클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 4, 5년은 갑니다 최소. 아, 그럼 4, 5년 동안 시황 뭐 뉴스 수급 이런 거 보시 마시고 네네. 왜냐면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난 초보자고 앞으로 한 4, 5년 동안 모아 나갈 수 있는 주식이 뭐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네네. 현대미포조선이 괜찮지 않을까. 아, 예,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대미포조선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길이 이제 크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네. 트레이딩의 길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의 길이 있는데 이 트레이딩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고 나서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일반 그냥 평범한 저처럼 평범한 투자자라면 이쪽 길보다는 투자자의 길을 선택을 하셔서 이쪽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그리고 매달 월급의 10% 20% 그렇게 소득의 10% 20%를 투자한다. 그다음에 분산 투자 하셔야 되고요.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내가 확실하게 분석한 종목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률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가장 먼저 오르는 주식이 효자 종목이죠. 네. 근데 어떤 주식이 내가 산 종목 중에 어떤 주식이 먼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셔서 먼저 적정 주가에 도달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팔아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3년 만에 뭐 10만 원으로 100억을 벌었는 이런 말 듣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연 20%, 30% 이런 걸로 목표로 했을 때 내 자산이 20년, 30년 뒤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 내 노후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주식 고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 고수들 말 믿지 마시고, 네,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이런 거는 고등학생으로 치면 인강이에요, 인강. 근데 아무리 스타 강사 인강을 들었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인강만 들었다고 나 주식 공부 오늘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거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 분석,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자기 스스로 그 필기를 하고 자기 것을 소화를 하잖아요. 네. 그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소화를 하려면 엑셀 공부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엑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돼. 이 기업의 몇 분기 실적,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이런 걸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네네.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종목보다 이 종목이 조금 더 실적은 조금 안 좋은데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네. 뭐 이런 거 스스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만 주가가 하락해도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의 말 듣고 투자를 하면 주가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 존니 대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이동규 작가님과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그 가치 투자자신 것 같아요. 맞죠? 아니 근데 가치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런가요? 가치를 어떤 가치를 보느냐. 누구는 실적 가치를 보고, 맞아요. 누구는 업황 가치를 보고, 누구는 자산 가치를 보고, 네네. 누구는 차트 가치를 보고, 다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어떤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보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네네. 실적 대신 업황을 봐야 되는 종목. 만약에 반도체라고 치면 네네. 반도체는 실적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면 이미 네네. 주가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실적이 좋아져서 내가 사는데 주가 왜 떨어지냐 네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는 이미 실적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네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은 올해 실적이 더 잘 나와야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으면 올해는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피해를 좀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네네. 저는 그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기저효과도 있고 부담이 없으니까. 네네. 네, 대신 아. 그리고 그런 증권사 뉴스나 이런 거에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작년 8월인가 작년 8월에 보면 네네. 증권사들이 하나 투어 모두 투어는 네. 전부 다 목표가 하향을 했어요. 아, 그쵸. 여행이 잘 안 네, 가니까. 여행 잘 안 사람들이. 간다. 네. 여행 뭐 어렵다. 코로나 앞으로 뭐 때문에. 2년 더 봐야 된다. 네네. 반대로 시제는 엄청난 호황 기사를 썼단 아, 말이에요. 그 수익 잘 나온다. 네, 수익 잘 나온다. 뭐 진단키트 최고다. 잘 팔린다고.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 결과는 어떻죠? 시젠 주가 하락했고 그쵸. 하나투 모두 주가는 올랐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호재와 악재를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시즌한테는 호재였는데 그리고 여행주는 악재였는데 악재에 네네. 살아는 이유가 네. 그런 거죠. 또 많이 싸졌으니까. 싸졌어요. 저렴하고. 지금은 여행주가 코로나를 이미 훨씬 넘어갔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2년 뒤에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근데 아직 카지노 또 뭐였죠? 뭐 백화점 아, 네. 예, 이런 쪽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직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아. 코로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 중에서 네네. 보시면 이건 다 정상화 되잖아요. 어떻든 그쵸. 그쵸. 정상화되면 주가도 아니 실적도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싸게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진짜 워렌 버핏, 한국의 워렌 버핏, 젊은 워렌 버핏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예. 계보를 잇는 것 같아요. 버핏님의 예. 사상과 철학, 몸소 실천하시면서 실천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시고 왜냐하면 계시는 거죠? 네, 실천. 왜냐하면 대단하십니다. 워렌 버핏의 철학이나 투자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근데 아는데도 실천이 안 아는데도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네.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한 일주일 한 달 주가 안 오르면 이제 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예, 네. 내가 분석하기 이게 맞나? 네. 왜 안 오르지? 혹시 내가 모르는 악재가 네.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 알면서도 알지만 교과서적인 거를 별로 실천을 못 하는데 네. 근데 그걸 진짜 실천하시는 게 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 왜냐하면 이제 네. 그 길을 워렌 버핏이 이미 갔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네. 주식 투자만으로도 그 부를 일군 사람은 워렌 버핏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은 사람은 엄청 많았지만 그렇죠. 예, 결국 살아남아서 가장 큰 부를 복리로 이룬 사람은 워렌 버핏이니까 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한국의 젊은 워렌 버핏 만나 뵀습니다. 오늘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 가졌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